그 집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내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물려받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그 집이 저주받은 유물이 된 듯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 집이 제 거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인데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를 돌리려 할 때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비밀이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꿀 배신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가족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김지은,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삼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그 한옥에서 지내셨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모든 걸 물려받을 거야 라고 속삭이셨다. 나는 그 말을 가족애로 여겼다. 하지만 변호사의 편지가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변호사는 차가운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김 씨, 귀하의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귀하에게 상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집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서류에 적혀 있지 않아요. 나는 웃었다. 조건. 아버지가 왜요?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동의하셨어요. 할머니? 왜 할머니가?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할머니는 80대 후반, 요양원에서 지내시며 나와 가끔 통화만 하셨다. 그녀가 왜 내 상속에 끼어들까? 집에 도착한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먼지가 쌓인 마루,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공기 중에 스며든 습기 냄새. 나는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서재가 눈에 띄었다. 책장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꽂혀 있었다. 호기심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거기엔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있었다. 젊은 아버지, 미소 짓는 그 여자. 뒤집어 보니 필체가 낯설었다. 영원히 내 것, 수연. 수연. 누구지?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다. 김수연 수십 개의 결과.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이건 가족의 비밀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며 한옥의 지붕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를 찾아 요양원으로 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다. 지은아,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눈은 피했다.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그 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왜 그 조건을?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 집은 내 할아버지의 집이야?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친할아버지가 지으신 거지? 하지만 그 안에는 비밀이 있어? 내가 알면 안 될 비밀. 나는 화가 났다. 왜요? 제가 상속받았는데 왜 숨기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누군가를 배신했어. 그 집은 그 증거야, 배신. 아버지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정의로운 공무원으로 부패를 싫어하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계속 흘러나왔다. 내 어머니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실수로. 말이 끊겼다.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더 일에 매달리셨다. 할머니, 그게 무슨, 하지만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봐. 서재에 편지가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 그 비밀을 파헤치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나는 요양원을 나서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인가? 가족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집에 돌아온 나는 서재로 직행했다. 책장 뒤 작은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뭉치가 나왔다. 가장 위의 편지, 지은아, 미안해. 내 어머니의 죽음은 내 잘못이야. 하지만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 사람은 내 삼촌이야. 삼촌. 아버지의 동생, 김민수. 그는 캐나다로 이민 간 후 5년 만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가족 모임에 오는 그 사람. 왜? 편지를 더 읽었다. 아버지는 삼촌의 부패를 알게 되었고 증거를 모으다 어머니를 잃었다. 삼촌이 아버지의 차의 브레이크를 손상시켰고 어머니가 그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아버지는 증거를 숨겼다. 왜? 삼촌의 딸, 내 사촌 지혜가 아프기 때문이었다. 삼촌의 재산으로 치료비를 대야 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삼촌은 가족을 팔아넘겼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래픽 디자이너, 친구도 적고 돈도 없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삼촌이 서 있었다. 지은아, 집을 봤어? 할아버지의 유산이네. 잘 지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도끼가 보였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발을 끼워 넣었다. 잠깐만.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아버지의 비밀. 나도 알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들어와 앉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 어머니? 그녀는 내 연인이었어. 세상이 무너졌다. 어머니와 삼촌.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아니, 거짓이었다. 그는 계속했다. 내 아버지는 우리를 갈라놓았어. 그는 질투로 어머니를 죽였어. 반전의 시작.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나는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삼촌은 떠났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수는 누구에게? 가족의 피가 섞인 이 집에서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리라. 삼촌의 말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어머니가 그의 연인? 10년 전 어머니는 40대 초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항상 미소 지으시던 어머니. 삼촌은 그때 30대 야심차게 사업을 꿈꾸던 청년.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가까웠다. 하지만 연인.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 민수야, 수연이를 건드리지 마. 그녀는 내 아내야, 수연. 어머니의 이름은 박수연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옛 사진을 뒤졌다. 가족 앨범에서 어머니와 삼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미소가 너무 자연스럽다.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김민수 사업 그의 회사는 민수그룹 부동산 개발로 유명했다. 최근 뉴스, 민수그룹, 종로 한옥 재개발 프로젝트 수주 종로. 내 집이 있는 곳, 그는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삼촌의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유리창이 빛나는 로비. 김지은입니다. 삼촌 만나러 왔어요. 비서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통화 후 안으로 들여보냈다. 삼촌은 책상 뒤에서 웃었다. 지은아, 왔어. 앉아. 나는 서 있었다.
삼촌, 그 말 진짜예요. 어머니와 삼촌이.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밀어냈다. 그래.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내 아버지는 그걸 알았고 질투에 미쳐서 그녀를 죽였어. 차 브레이크? 그건 내 아버지가 스스로 한 짓이야. 증거를 숨기려고 나는 소리쳤다. 거짓말. 아버지의 편지가 증거예요. 삼촌은 웃었다. 편지. 그건 내 아버지가 쓴 가짜야. 왜 내가 내 어머니를 죽일 이유가 있지?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오히려 내 아버지가 사업을 망치려고 했어? 사업.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 삼촌이 계속했다. 내 아버지는 부패를 신고하려 했어? 내 회사의 뇌물. 그는 증거를 모았고 그 과정에서 내 어머니를 희생시켰어. 그녀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 나는 어지러웠다. 누가 진실인가? 삼촌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어머니와 그 젊은 시절의 키스 사진. 이게 증거야. 나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삼촌이 어머니와 연인이었다고 해요. 침묵. 긴 침묵 후 할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그건 반만 진실이야. 내 어머니는 삼촌을 좋아했지만 배신당한 건 내 아버지였어. 삼촌이 돈을 위해 내 어머니를 이용했어?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 삼촌은 야심으로 어머니를 유혹, 아버지의 비밀을 빼내려 했다. 아버지는 부패를 알았고 어머니를 구하려다 실패했다. 사고는 삼촌의 짓이하지만 아버지는 삼촌의 딸 지혜를 위해 침묵했다. 지혜는 백혈병으로 치료비가 어마어마했다. 가족의 희생. 나는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오래된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녹음 파일, 아버지의 목소리, 민수야, 내가 수연이를 죽였어. 증거가 있어? 하지만 지혜를 위해. 용서할게. 삼촌의 대답, 형, 그건 사고야. 내가 먼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사업을 망치려 한 건 너잖아. 녹음은 끊겼다.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10년 전 사건, 증거가 약해요. 게다가 가족 간 재판이 길어질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삼촌의 회사를 파헤쳤다. 온라인 포럼에서 민수그룹의 뇌물 의혹이 쏟아졌다. 나는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민수그룹, 한옥 재개발로 문화유산 파괴. 반응이 왔다. 기자들이 연락했다. 김 씨,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삼촌의 과거를 폭로했다. 하지만 그는 빨랐다. 다음 날, 내 집 문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주인님 명령으로 집을 지키는 거예요. 삼촌의 메시지, 지은아, 그만해. 내가 다치기 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쫓기는 기분이었다. 친구 하나, 혜린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미쳤어. 삼촌이 권력자야. 하지만 혜린은 도와주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해커였다. USB 파일 분석해 볼게의 결과 녹음은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 삼촌의 목소리가 합성된 듯 했다. 누가? 아버지. 의심이 피어올랐다. 아버지도 거짓말을 했나? 나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할머니, 아버지가 녹음을 조작했어요. 할머니는 울었다. 지은아, 내 아버지는 삼촌을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어머니의 죽음을 숨겼어. 그는 죄책감으로 살았어. 이제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가족 모두가 거짓이었다. 그날 밤
집에 불이 났다. 아니, 방화 시도였다. 소방대가 왔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삼촌의 전화. 지은아, 내가 아니야. 내가 시작한 일이야. 믿을 수 없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지혜를 만났다. 사촌, 20대 초반,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 지은 언니, 삼촌이 나 때문에 미안해해. 지혜의 말, 아빠는 언니 아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사업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의 눈물. 나는 동요했다. 복수는 가족을 더 아프게 할까? 하지만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분노가 되살아났다. 다음 단계, 삼촌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막아야 했다. 나는 시위대를 조직했다. 종로 거리에서 한옥 지켜라 플래카드 들고. 삼촌은 대응했다. 언론에서 나를 상속분쟁의 광녀로 몰았다. 김지은, 가족 재산을 노리는 딸, 여론이 나빠졌다.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혜린, 지은아, 그만해. 내 인생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트위스트가 왔다. 지혜로부터 편지, 언니, 아빠가 어머니 죽인 거 맞아. 하지만 언니 아빠도 공모했어. 치료비를 위해.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아버지가 공모. 녹음 파일에 숨겨진 부분을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민수야, 수연이를. 우리가 처리해야 해. 지혜를 위해 충격. 아버지도 배신자였다. 어머니의 죽음은 계획된 사고였다. 가족의 어두운 거래? 나는 울부짖었다.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가? 삼촌인가, 아버지인가, 나 자신인가? 집의 지붕 아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긴장된 밤, 문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누구?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 구깃구깃한 코트, 피곤한 눈. 김지은 씨. 저는 박준호예요. 내 어머니의. 옛 동료, 어머니의 동료. 어머니는 주부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내 어머니는 주부가 아니었어. 그녀는 기자였어. 은밀한 조사기자. 충격의 연속. 어머니 박수연은 20대의 언론사에서 일하다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은퇴 후 프리랜서로 부패를 파헤쳤다. 준호는 말했다. 수연 씨는 민수그룹의 뇌물을 쫓았어. 내 삼촌이 주동자였지? 내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 공무원으로서 신고하려 했지만 삼촌이 협박했어.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풀었다. 10년 전 어머니는 증거를 모았다. 삼촌의 뇌물, 정치인과의 거래? 아버지는 동참했다. 하지만 삼촌이 먼저 움직였어. 내 어머니를 납치하려 했지? 그 과정에서 차 사고가 났어. 삼촌의 부하가 브레이크를. 준호는 사진을 내밀었다. 사고 현장, 찢어진 브레이크 호스. 내 아버지는 삼촌을 용서했어. 지혜의 병 때문이야. 대신 증거를 숨겼지. 나는 물었다. 준호 씨, 왜 이제 오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 씨의 부탁이야. 그녀는 죽기 전 나에게 편지를 썼어. 지은이가 위험하면 도와줘. 삼촌이 한옥을 노리는 이유. 그 집 지하에 증거가 묻혀 있어. 어머니가 숨긴 파일. 지하. 나는 손전등을 들고 한옥 지하실로 내려갔다. 습기 찬 공기, 오래된 상자들. 벽 뒤, 작은 금고. 열쇠는 어머니의 목걸이, 아버지가 물려준 것 반의 USB와 문서. 파일 열어보니 삼촌의 뇌물계약서, 정치인 이름들. 어머니의 메모, 민수, 내 야심이 가족을 죽일 거야. 이제 무기였다. 하지만 준호가 경고했다. 지은 씨, 이걸 공개하면 삼촌이 미쳐 날뛸 거야.
그는 변호사와 경찰을 매수했어. 나는 결심했다. 기자에게 넘기자. 준호가 연결해 주었다. 한결의 기자, 이수민. 김씨, 이게 사실이라면 대박이에요. 하지만 당신 가족이 파괴될 거예요. 기사가 나갔다. 민수그룹 뇌물 스캔들, 10년 전 살인 미제와 연관, 여론이 들끓었다. 삼촌의 주가는 폭락. 그는 나에게 왔다. 이번엔 화가 난 얼굴.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가족을 배신해. 나는 웃었다. 삼촌, 어머니를 배신한 건 누구예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내 어머니는? 내 거였어. 내 아버지가 훔쳤어. 그는 공무원 척하며 우리를 망쳤어. 또 반전. 삼촌의 이야기, 어머니는 삼촌을 사랑, 아버지는 강제 결혼으로 빼앗음. 어머니의 조사? 삼촌을 보호하기 위함. 그녀는 내 사업을 숨겨줬어. 내 아버지가 신고하려 하자 사고를 내가 막으려 했지? 혼란. 준호에게 물었다. 진실은 뭐예요? 그는 말했다. 모두 다 잘못됐어. 내 어머니는 두 남자를 사랑했어. 삼촌의 야심과 아버지의 정의 사이에서 사랑. 배신의 뿌리는 로맨스였다. 시위는 커졌다. 종로거리 수백 명이 모였다. 문화유산 지켜라. 부패 척결. 나는 연설했다. 이 집은 내 가족의 피로 물든 곳, 하지만 진실로 지킬 거예요. 삼촌의 경호원들이 나를 끌어냈다. 어둠 속 골목, 그들은 나를 때리려 했지만 준호가 나타났다. 그만. 경찰이 와. 경찰. 삼촌이 매수한 경찰.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기자 이수민이 동행했다. 플랫이 터지는 가운데 삼촌이 도착했다. 지은아, 그만. 화해하자. 지혜가. 기다려. 지혜의 사진. 병원 침대.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지혜를 죽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편지를 썼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어머니를?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지하 금고의 또 다른 편지. 어머니의 글씨. 지은아, 엄마는 사랑했어. 모두를.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할지도 몰라. 긴장감이 절정으로. 삼촌의 최후 통첩, 집을 팔아. 아니면 지혜가 죽어. 나는 선택의 기로. 공개할까, 숨길까? 가족 vs 정의. 나는. 삼촌의 통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혜의 생명 vs 어머니의 진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지혜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언니, 아빠가. 미안해해. 엄마 죽음은 아빠 탓이야. 하지만 언니 아빠도. 동의했어. 그녀의 고백. 아버지는 삼촌과 거래했다. 어머니의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를 계획했다. 하지만 통제불능, 어머니가 죽었다. 왜? 나는 물었다. 지혜는 울었다. 치료비. 아빠가 약속했어. 사고 후 돈을 주면 증거 숨기겠다고. 아버지의 죄책감. 그 편지들. 그는 나를 보호하려 자살했다. 아니, 심장마비로 기록. 하지만 의심. 나는 준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비밀스럽게. 준호 씨, 어머니의 연인이 삼촌인가요? 아버지인가요? 그는 웃었다. 둘 다 내 어머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삼촌의 열정, 아버지의 안정. 하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됐지. 준호의 비밀. 그는 어머니의 연인 중 셋째. 수연은 나를 통해 증거를 모았어. 나는 경찰이었어. 준호는 퇴직 경찰. 어머니의 파트너.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삼촌의 부하를 잡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남. 아버지는 준호를 배신,
증언을 막음. 내 아버지는 가족을 선택했어? 삼촌도 지혜를 위해. 나는 분노했다. 모두 배신자. 복수는. 나는 이수민 기자에게 모든 파일을 넘겼다. 공개하세요. 하지만 지혜는. 보호해주세요. 기사가 터졌다. 가족 배신의 진실, 민수그룹 회장, 10년 전 살인 공모 스캔들 폭발. 삼촌은 체포됐다. 주식 폭락, 회사 파산 위기. 하지만 반격. 삼촌의 변호사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김지은 증거 조작의 재판. 법정에서 삼촌은 울었다. 지은아, 나는 사랑했어.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가. 질투로 모든 걸 증인, 지혜. 그녀는 증언했다. 아빠는 착해요. 언니 아빠가 주도했어요. 법정이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삼촌 동정, 가족의 비극. 다른 쪽은 정의, 부패 척결.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가족은 모두 잘못됐어요. 하지만 진실이 유일한 복수예요. 변호사는 물었다. 당신 아버지도 공모자 아닌가요? 나는 침묵. 그 질문이 나를 찔렀다. 재판 중간, 티스트. 준호의 증언, 박수연은 자살 시도했어요. 사고 전, 스트레스로 어머니가 자살. 파일의 메모,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민수, 형님, 미안, 사랑의 삼각, 그녀의 선택. 여론이 뒤집혔다. 나는 가족 파괴자로 낙인. 시위대도 분열됐다. 일부, 지은, 그만해. 지혜 살려, 다른 일부, 진실을 집 앞에 집결. 경찰이 왔다. 삼촌의 부하. 아니, 진짜 경찰. 준호의 동료. 그날 밤, 집에 불이 다시 났다. 이번엔 진짜. 화재. 나는 탈출했지만 지하 금고는 불탔다. 증거 소실. 삼촌의 복수. 재판은 무죄로 기울었다. 증거 부족 나는 패배감에 젖었다. 복수는 실패. 하지만 마지막 카드. 어머니의 목걸이 안에 숨긴 마이크로 SD. 복사본. 공개. 온라인에 업로드. 전국이 들끓었다. 대통령까지 개입, 부패 재수사의 삼촌 체포, 진짜. 지혜에게 갔다. 언니. 고마워. 하지만 아빠가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원망. 나는 집에 앉아 생각했다. 승리인가? 가족 이름. 할머니의 전화. 지은아, 이제 쉬어. 그 집이 팔아 하지만 나는 안 팔았다. 이 집은 나의 상처. 재수사 결과 삼촌은 유죄. 15년형 하지만 아버지도 사후 기소, 공모 혐의. 언론, 가족의 어두운 비밀, 사랑과 배신의 대가 윤하는 증인으로 불려다녔다. 지혜는 치료받았지만 나를 피했다. 언니, 아빠가 감옥 갔어. 그녀의 원망이 느껴졌다. 준호는 사라졌다. 마지막 말, 지은 씨, 수연은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복수는 영원한 상처야. 나는 동의했다. 집은 이제 유명 관광지. 배신의 한옥으로 불리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가이드가 됐다. 매일 방문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에서 사랑이 죽었어요. 하지만 트위스트의 끝,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왔다. 요양원에서 퇴원. 지은아, 마지막 비밀. 그녀는 편지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것, 지은아, 엄마는 임신 중이었어. 내 동생. 하지만 선택했어. 진실을 위해 동생. 사고로 잃은 생명.
충격. 어머니는 동생을 지키려 싸웠다. 삼촌과 아버지의 거래를 알았고 증거를 숨겼다. 자살 시도. 아니, 탈출 시도. 차를 몰고 도망치다 추격당한 사고. 이제 모든 게 명확.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PTSD로 고통받았다. 밤마다 악몽. 혜린이 도왔다. 지은아, 새 삶 시작해. 나는 그래픽 디자인을 그만두고 책을 썼다. 한옥의 비밀. 베스트셀러. 결말, 나는 집을 지켰다. 재개발 마금. 하지만 지혜와 화해 못함 그녀는 캐나다로 갔다. 삼촌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미안. 사랑했어. 내 어머니를, 가족을 용서 못했다. 비가 내리는 종로, 나는 집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엄마, 아버지, 삼촌. 모두 잘못됐지만 나는 자유야.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내가 옳았나?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 끝나지 않았다. 논쟁은 계속. 할머니의 마지막 말, 지은아, 집이 마음에 드니 이제 알았다. 그 집은 나의 감옥이자 자유.